네. 예. 법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민주당이 본인들이 올려놨던 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어요. 석패율제와 그다음에 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법은 바뀐 게 없는데요. 갑자기 문제점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전략의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선거법 개정할 때 법 여권의 그 당시의 생각은 민주당이 어쨌든 그때 뭐 180석, 200석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과반을 단독으로 하고 그리고 제3교섭단체로 정의당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전술적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조국 사태 이후로 돌아가는 전국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선거법 이대로 가다가 두 가지 다 놓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민주당이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단독 과반을 하는 것이 차이를 오히려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과거의 선거제도로 그냥 고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비례한국당 짧게 얘기하면요. 이런 시나리오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전술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 저희가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입스타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이겨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네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 들었던 게요. 그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실리를 쫓아가는 어떤 정치권의 기본적인 생태인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그럼 강공으로 나온 배경은 실리 측면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 저는 이준석 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어떤 그 모순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고 판이 바뀌었고 그래서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전 선거법 그대로 가서 단독 과반을 노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선거법 하에서 선거를 치러서 단독 과반을 만약에 이룰 수 있다면 민주당이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따라서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타격을 받아서 전략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하고요. 모순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220으로 갔다가 250으로 간 데는 다른 특히나 어떤 호남을 기반하고 있는 정당의 어떤 배려가 없이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갔던 부분. 그래서 결국은 비례가 75에서 50으로 줄어버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석패율제만 떼서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30석에 대해서는 캡을 씌우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례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연동형이 진행과 적용되는 비례가 있고 병립형 20석이 있는데 석패율제가 그 도입이 되면은 그러면 석패율에 따라서 가는 의석수가 어디로 가냐면 병립형 비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야기 나온 대로 그러니까 6개 권역으로 해서 2명씩 만약에 12명이 돼버린다면 20석밖에 없는 병립형 비례 의석 가운데 12석이 만약에 석패율 그걸로 가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고민인 것이죠. 바로 이거기 때문에 석패율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숫자의 문제도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12개에서 6개 다시 뭐 3개 이렇게가 나오고 있죠. 바로 그러니까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숫자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만 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반박을 하자면요. 제도상의 문제와 아까 봤듯이 실리의 문제가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데 전 제도라는 건 명문화가 되어 있는 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우려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통해서. 근데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의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하는 것과 달리 그 당시에 석패율제는 각 군소정당의 영도자들, 그러니까 대표급 인사들을 꼬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그걸 언급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석패율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당시엔 당근으로 썼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오히려 대국민 호소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군소정당의 특히 심상정 대표 같은 분들은 사실상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거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아까 굳이 제가 아까 단독 과반 전략을 얘기하자면요. 그냥 지금 바뀐 선거제로 치렀을 때요. 군소 정당에게 나눠줄 걸 자기가 다시 가져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독 과반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 4+1이라고 하는 그 협의체 내에서 신뢰관계는 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 지금 이제 석패율제가 이제 새로이 관심의 초점이 됐는데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 감정 당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래 이 제도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쨌건 그 모태에 해당되는 그때부터 쭉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보면은 사실은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 부분 필요한 제도예요, 이게.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막자는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왜 이렇게 말하자면 군소정당 이해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됐냐면은
바로 처음부터 225대 75에다가 권역별 병장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혼란이 안 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감정 해소라는 이것도 저는 아직도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른바 대표성, 비례성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거를 바꾸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게리맨더링 하듯이 이제 누더기처럼 이제 막 바뀌면서 이제 50석으로 줄었는데 캡을 씌우는 데다 또 이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석패율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떡이 작아지니까 이해 충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처음에 그 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특히 거기에다가 공수처법까지 끼워 넣기로 지금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전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 아주 처음 테이블에 놓고 한번 그래 뭐 저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225대 75면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는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그 석패율제 도입 그리고 대연정 통해서 권력을 좀 분점하자. 그리고 이제 정부 통령제까지 간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석패율제를 그것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혼선이 생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둘두로 7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2018년 12월 15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이제 밖으로 뺀 거 아닙니까? 이제 빠지면서 그러면은 나머지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들 모여서 의논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도저히 이 선거법에 대해서 논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25050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4+1에서 이제 그 나머지에 있는 사당에서 또 별도로 모여서 캡을 씌우는 방법도 석패율제 도입하자라고 되는데 50석을 가지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 온 게 이게 마치 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장을 바꿔가지고 더불어민주당만이 입장을 바꿔서 진행된 논의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팩트 체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